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허스퍼의 주장이자 최전방 공격수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자신의 프로 커리어,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최고의 전반기를 보냈던 2023-2024 시즌은 사실 이 아시안컵의 중도에 참가했고 그 이후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전술이 읽히면서 실망스러운 후반기를 보내며 마무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는 전 세계 축구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초로 4시즌 연속 우승을 이룬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수비수 마누엘 아칸지가 수비수로서 1대1 상황에서 막을 수 없는 예외적인 공격수로 깜짝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기습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 자체가 자신의 수비적인 노하우를 언급하고 소개해주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굳이 질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칸지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얼만큼 손흥민 선수의 임팩트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고요. 더불어서 세계 최대 스포츠 미디어이자 방송사인 ESPN이 2023-2024 시즌을 기준으로 2024년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선수 100인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지난 시즌 자신보다 더 많은 골, 또 더 많은 공격 포인트, 더 좋은 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공격수 부문 10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올리 와킨스, 콜 파머, 알렉산더 이삭 등을 제친 결과인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를 향해 어떤 평가와 극찬이 나온 것인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ESPN 선정 2014년 최고의 선수 100인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2024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2023-2024 시즌의 유럽 축구 클럽 시즌이 마무리됐고 이제 유로 2024 코파 아메리카 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계 축구 최고의 남자 선수를 선정하는 8번째 해, 즉 ESPN이 8년 전부터 매년 유럽의 메이저 주요 리그의 일정을 기준으로 그 시즌이 끝난 시점 전 세계, 즉 유럽 외에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순위를 포지션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문 기자들과 함께 매기면서 이제 공신력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 ESPN의 탑100, FC 100은 전체 포지션을 한 대에 묶어서 이제 순위를 매기지 않고 조금 포지션별 전문성과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를 꼽는 게 아니라 포지션별로만 이제 순위를 매겼고요. 다만 이제 이 포지션 내 세부 포지션, 예를 들어서 수비수는 풀백도 있고 센터백도 있고 뭐 라이트백, 레프트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통틀어가지고 총 11개 포지션을 기준으로 대분류를 해서 그 대분류 안에서 랭킹을 매긴 것인데 골을 넣는 선수는 이제 미드필드일 수도 있고 윙어일 수도 있고 스트라이커일 수도 있는데 아예 이제 포워드라는 비중을 만들고 또 이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를 미드필더, 그리고 뒤에서 지켜내거나 또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하는 수비수들, 그리고 골키퍼, 이렇게 나누어서 현대 축구의 전술적인 경향성을 반영해 이제 선수들의 랭킹을 매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2024년에 이제 새로운 소식, 좀 달라진 이 랭킹의 공신력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부분들에서 주목할 점이 올해의 선수를 투표하는 과정에서 기자뿐 아니라 이제 스포츠 작가와 또 에디터, 프로듀서, 그리고 방송사의 비하인드 스태프 등 정말 모든 분야, 축구계의 모든 다양한 분야에 50명이 이제 선정단에 들어갔다. 단지 기자들의 의견만 나온 게 아니고 다만 이 기자들 중에서는 ESPN과 협업하고 있는 전 세계 유럽에 특히 이제 거주하고 있는 마크 오그덴이라든지 알레한드로 모레노, 쿨리안 로렌스, 마르코티 등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다양한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합류해서 정말 여러 소식들, 풍부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 특정 인기 리그에만 편중되지 않게 이제 선정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가장 이전 해의 탑백과 큰 변화는 리스트 작성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포지션이 점점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포지션의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4개의 핵심 포지션을 조금 세분화해서 선수들을 분류를 다시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드필더로 좀 많이 분류되어 왔던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포워드로 들어간 것이죠. 골키퍼는 딱 10명을 탑10으로 선정을 했고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는 각각 30명씩 그렇게 총 100명을 선정한 것인데요. 또 다른 주요 업데이트 사항은 더 이상은 이제 감독은 리스트를 매기지 않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감독도 선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감독을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별도로 이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23-2024 시즌 기준으로는 탑 100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린 선수가 무려 4분의 1 이상이었다. 20명 이상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지난 시즌 사실 이 나폴리의 극적인 역사적인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어내면서 수비수 랭킹 상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에는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에 명단에 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우선 대륙별로는 유럽이 축구의 본산이죠. 100명 선수 중에 이 77명이 유럽의 선수였고 16명이 남미 선수다. 즉 남미 선수의 비중이 예전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아프리카 선수 4명, 그리고 북미가 2명이고 아시아에 딱 1명, 바로 손흥민 선수고요. 국적별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 독일 선수가 14명으로 좀 가장 많이 뽑혔어요. 특히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이루면서 그 핵심 멤버들이 상당수 올라왔고, 또 가장 풍부한 재능을 배출하고 있는 프랑스가 13명으로 2위,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꾸준한 성장세 속에 좋은 자국 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잉글랜드가 12명으로 3위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축구인재 보고로 그래도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브라질이 7명, 남미의 16명 중에 7명이 이제 브라질 선수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포르투갈도 7명, 네덜란드 7명, 아르헨티나 6명, 스페인 5명, 이탈리아가 4명이었고요. 그 외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2명을 배출했습니다. 클럽별로 보면 4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뤘고 또 한 번의 트래블을 도전했지만, 물론 이제 그 2번 연속 트래블을 어렵긴 했어도 많은 주요 대회에서 우승 문턱까지 갔던 맨체스터 시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산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룬 레알 마드리드가 10명으로 2위, 그리고 클롭 감독이 떠난 가운데 카라바오컵 우승 하나만 들긴 했어도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뒀던 시즌에 리버풀이 8명으로 3위, 바르셀로나 7명, 레버쿠젠 7명, 바이에른 뮌헨 7명, 파리 생제르맹 7명 등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의 아스날이 6명, 세리에 A 우승을 이룬 인터밀란 6명, 그리고 AC밀란이 4명, 깜짝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룬 에스턴 빌라가 3명을 배출을 했고,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에 밀려서 5위로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됐지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같은 3명을 배출했는데 그 3명 중 1명 역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ESPN 탑 100 2014년의 주요 요점들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번 랭킹 8년째 집계하고 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무려 28명이 바뀌었다. 이것은 역대 한 해 한 해마다 바뀐 숫자 중에 가장 많았다. 즉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스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해에 탑 100에 들지 못했던 포르투갈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유로 2024 대회를 앞두고 사우디 리그로 또 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디 리그에서 나이를 있게 하는 엄청난 득점력을 보이면서 돌아왔다. 그리고 ESPN이 아무래도 미국 매체다 보니까 AC밀란에서 활약한 미국 대표팀의 주장 크리스찬 퓰리식, 그리고 이제 북미에 있는 캐나다의 알폰소 데이비스 등이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북미에 2명을 차지했고, 역시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많은 선수를 배출했다. 맨시티가 가장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38명의 프리미어리거가 100명 중에 거의 상당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 라리가가 19명으로 2위, 그리고 분데스리가가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 과정 속에 많은 선수를 배출하면서 18명으로 3위였다라고 합니다. 이 투표의 기준, 어떻게 이제 기준점을 두고 선수를 선정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몸 상태가 완벽하다면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즉 부상 이슈, 부상으로 인한 경기력 하락은 조금 제외했다. 부상으로 못 뛰었던 것이나 부상 이후에 조금 이제 그 슬럼프 기간을 좀 제외하고 시즌 전체 기간 중에 경기력의 고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가장 좋았던 선수라면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있긴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이 1년 한 시즌의 활약을 통해서만 평가를 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경기력은 가장 좋았던 기간을 기반으로 평가를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팀 성적보다는 개인 성적을 중시했다. 즉 본인의 경기력이 안 좋았어도 팀 성적이 좋았다. 팀의 기록 덕분에, 팀의 활약으로 인해 내 기록이 좋아졌다면 선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철저하게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를 통해 골랐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골키퍼 포지션부터 소개해드리면, 골키퍼는 이제 3위가 맨시티의 에데르송, 2위가 에스턴 빌라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1위가 리버풀의 알리송인데,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이기도 하고 또 리버풀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둔 과정이 불안정한 수비 라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1대1 상황에서 최고의 선방력을 보였다. 그래서 알리송이 이름을 올렸고,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는 무관 시즌 또 한 번 에스턴 빌라가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니긴 하지만,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놓친 것은 실망스럽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4위를 차지하는 과정에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무려 올 시즌에 기대 실점 중
8.42골의 상황을 막아냈다. 이것은 이제 울버햄튼의 주제 싹 골키퍼의 9.45골, 10골 정도를 막은 것 다음으로 9골을 본인이 먹었어야 하는데 막아냈다. 여기서 평가를 받았고, 맨시티의 에데르슨 골키퍼는 빼어난 골키퍼로서의 후방 빌드업 능력뿐 아니라 점차 좋아지고 있는 골키퍼로서의 선방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탑3에 들었고요. 수비수 포지션에서는 주목할 점이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제외가 됐는데 32로 딱 처음 이제 입성한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현재 최고의 수비수로 이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미키 반더벤 선수가 토트넘 선수로서 32 리스트 안에 처음 이름을 올렸고요. 또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이끌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노리고 있다. 즉 김민재 선수의 또 다른 주전 경쟁 위협을 할 수 있는 요나탄 타가 25위로 역시나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또 김민재 선수와 꽤 많이 비교되면서 지난해 여름에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그바르디올이 맨시티로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김민재 선수가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 그바르디올이 어린 나이에도 결국에는 맨시티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내면서 18위로 이름을 올렸고, 또 김민재 선수와의 주전 경쟁 전반기에는 밀렸지만 후반기에는 본인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네덜란드 수비수 마테이스 더리우트가 13위로 또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려 60%의 태클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최소한 20경기 이상을 소화한 수비수 중에 분데스리가 2위를 차지하며 분데스리가 최고의 수비수로서의 명성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5위를 보시면요, 이강인 선수의 팀 동료이기도 한 파리 생제르맹의 브라질 수비수 마르퀴니스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 크로페 데 샹피온까지 파리 생제르맹이 국내 대회 전관왕을 이루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고요. 또 맨시티의 오른쪽 풀백이자 오른쪽 센터백을 맡아 보이는 카일 워커가 나이를 잊은 어마어마한 활약, 무엇보다 수비력 자체도 좋지만 특히 2013-2014 시즌에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91.6%에 달할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수비수로서의 패스까지 기록하면서 공격력, 빌드업 능력까지 더 향상되면서 4위에 올랐고, 또 리버풀이 전반적인 수비의 이슈가 아쉬웠던 부분 속에서 버질 판다이크가 다시금 전성기의 기량을 되찾았다는 평가 속에 3위고요. 또 아스날이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게 이끌어왔던 프랑스 수비수 윌리엄 살리바가 2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기어코 또 한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고 라리가 우승까지 이루는 과정 속에 또 밀리탕의 부상, 알라바의 부상 속에서 배우를 든든히 지킨 안토니오 류디거가 사상 처음으로 수비수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드필드 포지션에는 토트넘에서 3명의 선수가 이번에 탑백에 들었는데 메디슨이 30위로 턱걸이를 했는데요. 왜냐? 메디슨 선수가 부상 회복 이후에 후반기의 경기력도 안 좋았고, 그런 결과 속에 유로 2024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번 리스트가 부상의 여파와 부상 타격을 제외하고 올 시즌의 고점 경기력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30위에 이름을 올렸고, 같은 이유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뛴 프랑스 유망주 워렌 자이르 에메리도 28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여름 또 한 번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추진되고 있는 풀럼의 포르투갈 대표 미드필더 주앙 팔리냐가 23위,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의 2선 미드필더인 가비 같은 경우도 부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빠지긴 했어요. 지난해 11월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 전반기도 못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보여줬던 고점 경기력 기준으로는 21위에 오를만 하다라고 평가가 됐고요. 탑5를 보시면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고, 아스널을 바꿔놓은 선수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데클란 라이스가 5위, 그리고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레알 마드리드의 독일 베테랑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가 4위, 그리고 아스널의 주장이자 노르웨이 대표 미드필더인 마틴 웨데고르가 3위고요.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자신의 득점 포텐까지 터트린 주드 벨링엄이 2위,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전성시대의 숨은 핵심이자 또 후방 빌드업, 이제 빌드업 미드필더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는 로드리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발롱도르 후보에 올라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최고의 축구 지능을 갖고 있는, 현대 축구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로서 이 리스트, 이 순위는 분명히 좀 이제 납득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속한 이 포워드 포지션은 어떠냐? 역시 가장 화려한 포지션이라고 ESPN도 소개하면서 쇼맨십도 발휘하고 골도 넣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선수, 즉 축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윙과 윙 사이를 오가는 파이널 서드 지역의 포지션은 고도로 훈련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 축구의 꽃이자 실제 축구의 꽃이죠. 현대 축구에서 윙어라는 포지션이 다소 구식이 됐다. 빠르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선수를 넓은 영역에 배치하면 여전히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같이 정말 프리롤로 뛰면서 결국에 사이드를 기반으로 압박의 틈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 크로스도 하고 컷백도 하고 또 치고 들어가서 골도 넣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의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윙어, 플레이메이커, 처진 스트라이커, 섀도우 스트라이커, 최전방 공격수, 이게 영역이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 과정 속에 모든 역할들은 모든 이 선수들이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무기로 역량을 발휘한 최고의 공격수가 누구냐라고 소개를 했을 때 30위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선수가 스웨덴 대표 공격수이자 스포르팅 리스본 선수, 그리고 토트넘과도 연결되고 있는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인 빅토르 요케레스가 30위로 이름을 올렸고요. 우스만 덴벨레, 이강인 선수의 이제 팀 동료죠. 파리 생제르맹의 우측 공격수
공격수 주전 자리를 확고하게 꿰찬 이 덴벨레가 실력에 비해 낮은 순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프랑스 리그왕으로 갔다는 점에 있어서 27위에 이름을 올렸고, 바르셀로나의 폴란드 대표 베테랑 공격수 레반도프스키는 아무래도 나이의 영향 속에 본인의 커리어 사상으로는 득점 기록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26위까지 순위가 하락됐고요. 김민재 선수와 함께 바이에른에서 뛰고 있는 르로이 사네가 21위, 그리고 2022-2023 시즌에 김민재 선수와 함께 나폴리의 우승을 이끌면서 크바라도나라는 별명 속에 세계 최고의 윙포드 중에 한 명으로 각광받았던 크바라첼리아가 2023년 4위에서 올해 20위까지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30위 안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이 바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남겼던 선수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라든지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공격수들이 다 손흥민 선수의 아래로 평가됐다는 겁니다. 우선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앨런 셔러의 22골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인 21골을 기록한 알렉산더 이삭이 18위를 차지했고요. 올리 와킨스 올 시즌 32개의 공격 포인트, 19득점 13도움으로 득점과 도움 모두 손흥민 선수보다 많이 올리면서 에스턴 빌라의 챔스 진출까지 이끈 올리 와킨스가 17위였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과정에 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했던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호드리구가 16위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려 40골을 몰아친 호날두 선수가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복귀했는데 15위였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공격수로서 현재 최소한 1억 5천만 유로의 몸값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이지리아 공격수 빅터 오시멘이 13위인데요. 이 선수들을 제치고 또 11위에 오른 선수가 역시 첼시의 콜 파머인데, 이 콜 파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잖아요. 무려 42개의 공격 포인트로 유럽 5대 리그에서 해리 케인 56개의 공격 포인트, 킬리안 온바페 54개의 공격 포인트, 엘링 홀란 44개의 공격 포인트 다음으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어요. 이 선수가 게다가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공격한 미드필더였는데 게다가 맨시티에서 출전 기회가 없어서 이적해 왔고, 그런 가운데 정말 엄청난 그 플레이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올해의 선수,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올랐는데 11위다. 즉 손흥민 선수를 넘기엔 아직이다라는 게 세계 언론인의 평가였던 거예요. 영국 내에서는 잉글랜드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콜 파머에 대한 위상과 평가가 높았겠지만 실제로 더 뛰어난 선수는 손흥민 선수다라는 게 ESPN의 최종 결과죠. 손흥민 선수가 10위에 올랐는데요.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키 어트리뷰트, 주요 특성과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양발을 이용한 또 속도감 있는 축구와 클리니컬,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정확한 마무리 능력, 이 결정력이라는 것 측면, 축구 역사상 가장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또한 축구 역사상 가장 막기 어려운 주발이 딱히 없는 선수, 즉 약발이 없는 선수, 양발이 모두 완벽한 선수, 정말 축구사에 양발을 두루두루 잘 쓴 선수 있지만 양발이 모두 주발일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죠. 그게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10을 기록한 5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역대 3번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왜 리스트에 오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에서 새로운 포스테글로 감독의 공격적인 스타일 때문이라고? 아니다. 손흥민 선수는 same old 손이었다. 예전 손흥민 선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지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억제기가 있을 뿐, 손흥민 선수는 더 살려줄 그런 감독이나 전술이 있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잘 써줘야 한다.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꾸준히 성공적인 선수이자 최고의 피니셔 중에 한 명인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31살의 나이에도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5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15.6 기대골과 8.4 기대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이, 즉 본인이 주어진 기회보다 항상 더 많이 골을 넣고 또 본인이 사실은 항상 10개 정도의 도움을 할 만한 시즌을 보내왔다. 그 결과 올 시즌 10-10이 됐고, 무엇보다 팀 내 현재 공격수 랭킹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공격수인 해리 케인이 떠났음에도 오히려 리그 성적이 8위에서 5위로 올라올 정도로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보낸 첫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정말 광적이고 미칠 듯한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 속에서 정말 자신의 몫을 잘해줬고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해줬다. 다음 시즌 전망에 대해서 ESPN의 전문가로 참여한 코넬린이 이렇게 봤어요.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2015년에 만료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이적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예측은 역시 변화하는 토트넘의 최전방에는 손흥민 선수가 변함없는 존재로 남을 가능성이 역시 가장 크다. 다만 본인이 정말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ESPN의 전망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러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맨시티 수비수 마누엘 아칸지가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1대1 수비 노하우를 공개하며 깜짝 기습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진행자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상대 공격수와 1대1로 붙을 때 이 상황에서 당신 쪽으로 달려고 들어올 때 당신만이 막을 수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공을 빼앗나요? 1대1 상황에서 상대가 당신에게 달려들어오고 속도감이 빠를 경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라고 하니까 아칸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대부분은 제가 뭘 시도하냐면 예를 들어서 골문과 가까운 상황이라면 그가 그의 스트롱풋 주발로 슈팅할 수 없도록 유도합니다. 모든 선수들은 자신이 강한 발 주발로 이제 슈팅하는 게 약발로 슈팅하는 것보다 더 낫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except maybe 흥민손. 손흥민 선수는 물론 아마도 아니겠지만요 하면서 이제 진행자가 맞죠, 사실이죠 하면서 영상을 또 보여줘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측면을 파고들면서 약발인 왼발로 정말 정확하게 꽂아넣는 슈팅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본머스 전에 정말 미친 슈팅이었죠. 아마도 손흥민 선수는 양발 모두 스트롱풋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칸지도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제 주발을 쓰니까 나도 주발로 슈팅할 수 없도록 반대쪽 발 약발로 슈팅하도록 방향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 그가 한쪽 주발을 쓸 수 없도록 몰아놓고요. 그 다음에 몰아놓은 공간에서 나올 수 없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보 같은 파울을 해서는 안 돼요. 그가 주발로 슈팅할 수 없는 위치로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파울을 범해서도 안 된다. 즉 세트피스 위기를 내줘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비를 하는데 1대1로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다. 즉 손흥민 선수는 항상 그렇지만 2인 3인이 에워싸야만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023-2024 시즌 2024년 세계 최고의 공격수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은 9위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 아무래도 개인적인 기록과 경기력 그리고 팀 순위까지 좋았고요. 필 포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기록, 경기력, 팀의 성적까지 다 좋았고요. 7위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에 가서 미국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 비록 리그 수준을 떠나서도 본인의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죠. 메시는 메시다. 그러니까 순위에 있고요. 라리가에서 현재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최다 득점 선수 기록을 세운 이타적이면서 믿을 수 없는 활동량과 기술까지 보여주는 앙투안 그리즈만, 현재 사실 자신의 황혼기로 가고 있는데도 최전성기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앙투안 그리즈만이 6위고요. 또 항상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가장 꾸준하게 득점과 도움을 올리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가 5위였습니다. 그리고 발롱도르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브라질 윙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4위고요.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맨시티의 엘링 홀란이 3위.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영혼의 파트너였다가 현재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서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 첫 시즌 만에 경이로운 36골로 분데스리가 득점왕 및 골든슈를 수상한 해리 케인이 2위였고 킬리안 음바페가 1위인데 리그왕의 리그 수준과 관계없이 음바페에 대해서 ESPN도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누가 봐도 그의 경기력과 플레이 퀄리티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의 추진력과 야망 그리고 축구 지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중앙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 공격수로도 뛰지만 왼쪽에서 가장 본인이 선호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이 음바페가 비록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파리 생제르맹에서 역시나 자국 대회를 정복을 했고 이제 7년간 파리에서 8년간 리그왕에서 보낸 이 고국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라리가를 강타할 것이다 라면서 스페인의 로렌스 기자가 음바페에 대한 논평을 했죠. 음바페가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말씀드린 대로 세계 공격수 탑 10에 이름을 올렸고 또 32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건재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4-2025 시즌 나이를 잊은 활약, 더욱더 원숙해지고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도 벌써 6경기가 확정이 됐는데요. 7월 18일 목요일 새벽 3시 하츠와의 창단 기념 경기를 시작으로 7월 20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퀸즈 파크 레이전스와 친선 경기, 그리고 일본 투어를 와서 7월 27일 저녁 7시 일본 도쿄에서 빗셀 고베와 친선 경기 갖고 이후 한국으로 넘어와서 7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팀 K리그와 쿠팡 플레이 시리즈 첫 경기, 그리고 8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과 역사적 맞대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기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 8월 17일인데 그 일주일을 앞두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한 차례 경기를 더 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맞대결,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맞대결까지 예고되는 올 여름 프리시즌 정말 뜨거운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손흥민 선수 2025년에도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서 자신의 위상과 평가를 더욱더 높여가며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염원하는 트로피를 들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준TV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큰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한준TV 팔로우 부탁드립니다.